안녕하세요. 자파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라이브는 2025년 상반기 영화 결산을 해가지고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좋았던 영화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고가 선정한 거니까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모르시는 영화도 있을 거고, 먼저 1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슈윙업입니다. 2025년 1월 8일에 개봉을 했고요. 사실 이게 수입 단가가 높아가지고 영화가 굉장히 비싸서 수입을 늦게 해가지고 2년 정도 된 영화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한국에서는 올해 초에 1월 초에 개봉을 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달의 영화는 최소 2개, 최대 4개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1월달 같은 경우는 3편입니다. 그 3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슈잉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국립예술영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영화랑은 거리가 멀고요. 퍼스트 카우로 유명하신 켈리 라이크트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웬디와 루시라는 그 강아지와 그 여자의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로도 유명하죠. 주연으로 나왔던 미셸 윌리엄스를 거의 페르소나 같아요. 그 배우를 이번에 또 주인공으로 출연시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던 영화고요.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술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술가 얘기. 주인공은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토로 이렇게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학교 같은 곳인가 아니면 그 작업실 같은 곳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불에 굽는 거죠. 이제 하루 동안 구우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 굳은 상태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색깔을 입히고.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서 별 5개 만점에 별 4개 반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줄 평은 그렇게 적었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예술가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폭풍전이야. 이렇게 적었었는데, 제가 쓴 평 그대로예요. 이 영화에서 되게 극적인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술가들이 되게 특이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일상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중간중간에 이상한 춤 같은 것도 추고 하는데, 이 영화 속 주인공은 되게 예민해요.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가족한테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항상 짜증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주인공은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가족보다는 오히려 그 룸메이트한테 좀 짜증이 많이 나는 상태군요. 그 룸메이트로 나오는 배우가 홍차오 배우예요. 홍차오 배우 하면은 더 메뉴, 더 웨일이라는 영화에서도 배우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시아계 미국인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굉장히 또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 홍차오 배우도 예술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예술인인 거죠. 예술인으로서 약간 신경전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거는 사적인 부분으로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예술가로서에 대한 존중은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상대방의 그 작품을 비하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뭐 물이 안 나오니까 고쳐달라,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뭐 그런 문제로 이렇게 약간 신경전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신경전은 평소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겪는 문제잖아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웃이랑 약간 신경전이 있고, 가족이랑 친구랑 직장에서도 신경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요. 창작이라는 것에 대한 그 주요 소재로 나오는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작할 때 그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때 뭔가 좀 더 몰입하게 되고, 창작이 뭘까? 저렇게 창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빠져들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쇼잉업이라는 영화 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영화도 연차 관람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 1월 8일에 개봉했던 영화 쇼잉업이 이야고가 꼽은 이달의 1월의 영화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 리얼 페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유명한 배우죠. 제시 아이젠버그, 나우 유 시미로도 유명하고, 소셜 네트워크로도 유명하신, 최근에 슈퍼맨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의 빌런이었던 렉스 루터 역을 맡았었죠. 제시 아이젠버그가. 조연으로 나왔던 키에라 컬킨이 나무 조연상까지 수상한 영화죠. 이거는 심지어 제시 아이젠버그가 감독으로 연출까지 한 작품입니다. 연출 데뷔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안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야고가 꼽은 1월의 최고의 영화 두 번째 영화입니다. 리얼 페인. 1월에 좋은 영화들이 진짜 한꺼번에 쏟아졌던 것 같아요. 리얼 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있어요. 그 유대인 학살 문제를 굉장히
없는 것처럼 다루는 평화로운 가정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알고 보면 유대인 학살 문제를 섬뜩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 만든 명작 영화가 있었잖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그 영화의 그 뒷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유대인인데 과거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추모를 하기 위해서 추모 겸 두 명의 주인공이 서로 사촌 형동생 하는 사이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여행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 추모도 하는 로드무비 영화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 학살 현장에 있었던 투어를 하는 거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체험하는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시 아이젠버그가 연출됐고 출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키어라 컬킨이 주인공이거든요. 제시 아이젠버그가 조연 같은 느낌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에 출품할 때는 키어라 컬킨을 조연으로 출품을 했죠. 전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반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키어라 컬킨이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미드를 안 봐요. 안 보는데 키어라 컬킨 연기랑 어프렌티스라는 영화에서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제레미 스트롱 배우의 연기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 두 배우가 함께 나오는 석세션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두 배우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그 정도로 캐런 컬킨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나무 조연상은 당연히 받을 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연기를 보여주냐면 여기서 키어런 컬킨이 제시 아이젠버그 같은 경우는 평소 본인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줘요. 예민하고 너드 같으면서도 소심한 부분도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캐런 컬킨은 어떤 연기를 보여주냐면 굉장히 와일드해요. 대범하고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 심하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그 당혹스러움, 피곤함 겪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의 과거 트라우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서 캐런 컬킨이 저 진상이다, 좀 너무 꼴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 친구의 트라우마가 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영화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처럼 유대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영화의 톤의 매너는 굉장히 미국식 화장실 코미디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러면서도 진지한 모습도 있고요. 아무래도 로드무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 한 편 보시면은 진짜 뭔가 여행하고 오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이 영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약고가 꼽은 1월의 최고의 영화 두 번째 리얼 페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도 말씀드려야겠군요. 이 영화도 별 5개 만점에 별 4개 반을 줬었고요. 한 줄 평은 괜찮다가도 돌아서면 짜증나는 사이지만 회상하면 상념하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두 남자가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의상이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상 컬러에 대해서 유념해 보시는 것도 이 영화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붉은색이었던 친구랑 약간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었던 친구가 점점점 둘이 바뀌어가는 부분을 의상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나리자님 오셨군요. 상반기 최고의 영화 재밌겠다. 아직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리얼 페인. 예, 첫 번째 영화는 쇼잉업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리얼 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영화는 파문입니다. 이 영화는 2025년 1월 15일에 개봉을 했고요. 일본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한 줄평 때문에 이제 몇몇 분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한 줄평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별 5개 만점에 별 4개 반을 줬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영화처럼 모두 다 별 4개 반을 줬네요. 이 영화의 한 줄평은 제가 그렇게 적었거든요. 봉준호 감독 마더에 대한 일본의 답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엄마예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들의 엄마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마치 마더의 엔딩 장면이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 춤을 추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되게 영화에서 잘 표현됐고요.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수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화의 감독님이 그 우이가미 나오코 감독님인데 그 여러분들 카모메 식당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영화 되게 유명하죠.
그 안경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이 팜이라는 작품 바로 전에 찍었던 영화가 강변의 목고리타라고 한 2, 3년 전에 또 개봉을 했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서 놀라웠습니다. 원래 좀 힐링 영화라고 해야 되나? 편안하고 일상적인 영화를 주로 만드시는 감독님인데 갑자기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센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극단적인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이 영화의 그 소재 자체가 특이하긴 해요. 음, 팜은 나중에 저도 봤어요. 보셨군요. 다행이네요. 팜은 재밌죠.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게 일본 하면은 그 지진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불안함,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위기감, 두려움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갑자기 이제 어, 그 주인공의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아내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아들도 이제 이렇게 엇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그 돌파해 나가냐면 약간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 그 물을 숭배하는 그 종교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거기에 완전 빠져서 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생수 통들을 엄청 집에 쌓아놔요. 그래서 물을 아껴야 된다. 물을 아껴야 된다 하면서 엄청 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와중에 몇 년 뒤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남편과 어색한 사이인 상태로 남편이 제발 나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어차피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같이 좀 지내게 해달라 해가지고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아들도 그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오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이 영화에서 그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 저 물방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다고 해야 되나? 물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엄마랑 남편이랑 서 있으면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걸 영화적으로 되게 잘 표현했죠. 그런 부분들도 인상적이고 어, 이 영화의 텐션 자체가 긴장감이 넘쳐요. 별 얘기 아닌데도 막 그 영화 연출을 통해서 긴장감 넘치게 보여주고요.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주연 배우의 성함은요, 치츠이 마리코라는 배우인데요. 여기 그 여우주연상 수상했다는 말처럼 연기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니까요. 어, 제가 코멘트에 그렇게 적은 것처럼 마더에 대한 봉준호 감독 마더에 대한 일본의 답장이라고 적은 것처럼 엄마가 주인공으로 나온 얘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은 엄마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엄마로서 이제 그런 내적인 부분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싶다 하시면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야구가 꼭 본 1월에 세 편의 영화 중에 마지막 영화 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네가 가해자면서 원자폭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게 좀, 그쵸.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모든 일본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인 중에서도 제 유튜브 그 영화 리뷰 영상 채널 중에, 리뷰 올린 것 중에, 조선인 여공의 노래 찾아보시면은, 거기서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일본인인데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일본의 비판적인 시선을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일본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자 의식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의 만행을 미화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됐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피해자일 수 있죠. 이 일본 개개인의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영화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일제시대의 만행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독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런 홀로코스트 문제 때문에 나치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왜곡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뭐 맨날 극우정부가 그런 스탠스 같긴 한데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옛날부터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해야죠. 그 일본 사람들은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본 자체만 미워하는 것보다 일본 자체를 유일하게 미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스포츠 한일전.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마음대로 비난하고 욕하면서 이제 한국이 이기길 응원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스포츠가 아닌 이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모나리자님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자, 그러면 다음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구가 꼽은 2월달 최고의 영화. 2월달은 두 편인데요. 두 편 중에 한 편인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는요, 브래디 코베 감독의 작품인데요. 브래디 코베의 작품 이게 그 데뷔작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보는데 와 영화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마치 객관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최고의 영화를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꼽은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올해 최고의 영화는 브루탈리스트를 최고로 꼽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후반부가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부만 보면은 진짜 거의 만점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 그, 이 영화도 약간 홀로코스트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쵸. 이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 다른 버전 포스터 보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영화 오프닝에 그 캠코더가 이제 뒤집어지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거꾸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명백하게 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허상을 꼬집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에드리안 브로디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페리스 존스, 가이 피어스가 출연을 합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어, 부분에서 그 다수 수상을 했죠. 특히 뭐 나무주연상, 각본상도 받았었나? 촬영상도 받았습니다.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저는 가장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 촬영인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뛰어났고요. 각본도 물론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양 기자님 YCU 그 아카데미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 그 AI 부분 그 헝가리어에 있어서 AI 부분을 좀 사용했다 이런 지점은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 부분 감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수상을 콘클라베의 레이프 파인즈가 아니라 에디런 브로디가 탄 점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잠시간 시간이 확 가버렸네요. 극장에서 봤는데 보고 나서 웅장한 한편, 그쵸,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보는 재미, 연기력, 사회적 메시지 연출, 그쵸, 다 좋고요. 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리스트 뛰어나죠. 음, 이 영화 제가 한 줄 평을 찾아볼게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별 5개 만점에 별 4개를 줬고요. 쿨키드 리스트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개개인이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제가 그때 당시에 적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그런 이렇게 만행 이런 것들을 이게 그 가이피어스의 만행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진짜 진중하면서도 웅장하게 잘 보여주는 영화고요. 음,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저 후반부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음, 좀 세게 강요라고 하긴 어쨌든 후반부에 좀 아쉬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어쨌든 화면 이상하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게 제 뒤에 있는 게 그린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그린 스크린이 그린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이 화면이 그 그린 스크린이다 보니까 제 그 녹색 의상이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필 오늘 녹색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튀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 녹색 모자를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화면 이상해지는 부분 나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브루탈리스트는 뭐 그렇습니다. 음,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연기 너무 뛰어나죠. 가이 피어스도 이제 연기가 너무 고정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새로운 연기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펠리시티 존스도 마찬가지로 되게 진중하면서도 무거운 연기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후반부에 펠리시티 존스가 사실상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 영화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인터미션이 있었던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터미션이 있는 경우 드문데 영화 상영 시간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잘라놨는데 이 브래드 코비 감독이 그것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영화를 중간에 끊는 타이밍, 인터미션이 걸리는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놨고 그리고 보통 인터미션 때는 그 스크린에 검정색 암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브래드 코비 감독은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 영화가 중간에 끊기면은 그 화면에 저 주연 배우인 에드리언 브로디 가족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약간 밈처럼 돼가지고 SNS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관 스크린 사진 찍는 건 사실 불법입니다. 찍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음, 스크린 그 사진 찍는 거에 대한 제재를 안 하는 이유는 영화하기가 어렵고 그 스크린 찍고 SNS에 올림으로써 홍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불법입니다. 점점 나이 들어서 그런가 조금만 지루하면 잠이 오곤 하는데 브루탈리스트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지루할 것 같았는데 브루탈리스트가 되게 무겁고 막 역사 문제 다루고 막 너무 진지하고 하면은 기피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 보고 나오면서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 없었고요. 다 이해되고 하나도 안 졸리고 너무 집중해서 잘 봤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 영화가 밀도감이 뛰어나는 거예요. 네, 몰입감이 뛰어난 영화라는 점이 이 영화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화 넘어갈게요. 자, 2월달 그 최고 영화 2편 중에 한 편인 이야기가 갖고 본 2월의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입니다. 이 영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한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도 수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다
그 자극적이고 도파민 뿜뿜하는 영화만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알려진 가수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보헤미안 랩소디 하면 다들 열광하잖아요. 아, 퀸 너무 좋아. 퀸 최고야. 보헤미안 랩소디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았는데 정작 그 다음에 엘비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사람들 관심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다 개봉 당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니고, 다행히도 그 이동진 평론가님도 좋게 이렇게 평을 써주셔가지고, 좀 알린 계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흥행에 있어서 큰 대박을 못 친 영화인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그 비유를, 우리나라 가수로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서태지 전기 영화 나온다. 오, 대박, 보러 가야지, 보러 가야지 하는데, 예를 들어 조용필 전기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용필 세대분들은 관심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전 국민이 다 열광하지는 않겠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프레디 머큐리, 퀸, 아 이건 무조건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비스, 에이 너무 오래됐네. 뭐 러브 미 텐더 그 불렀던 옛날 가수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엘비스가 흥행이 안 된 것처럼 엘비스 영화 너무 좋거든요. 전 그걸로 나무전상을 탔어야겠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더 웨일의 브랜든 프레이저의 그 기구한 사연 때문에, 물론 연기도 좋았지만, 그 더 응원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봤을 때는 오스틴 버틀러가 압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엘비스라는 영화,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컴플리트 언노운, 음, 보헤미안 랩소디는 봤지만 이건 아직 못 보고 좋은 영화임은 알고 있어요. 스파로서 당연히 봐야죠. 그쵸. 이 컴플리트 언노운 같은 경우는 노벨 문학상을 그 가수로 받은 건 최초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밥 딜런이잖아요. 음유 시인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가창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그런 가수가 아니라 이 가수가 갖고 있는 작곡이라던가 특히나 그 작사 부분, 그 가사가 주는 그런 시적인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컴플리트 언노는 진짜 그 음악만 들어도 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이 제임스 맨골드, 그 포드 V 페라리 감독님인데 되게 잘 살렸어요, 이 영화의 매력을. 물론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도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티모시 샬라메의 그 특유의 웅얼거리는 그 말투라던가 그거를 노래 가사에서도 효과적으로 전달시킨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 근황 좀 드문드문했는데 이 영화에서 또 좋은 연기 보여줘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했고 엘 페닝 연기가 진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기서 그 모니카 바버로도 그렇게 가수로 나와요. 실제 가수 역할로 나와서 노래 부르는 연기가 되게 좋아서 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엘 페닝이 더 주목받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엘 페닝의 연기가 엘 페닝 하면은 그 특유의 그 눈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만 봤지 여기서 그렇게 나쁜 남자한테 상처받고 그거를 극복해내려는 그런 다양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는데 와 굉장히 디테일이 뛰어나고 이거는 진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쉽게 못 올랐죠. 어쨌든 그 배우들 여기 나오는 출연 배우들 모두 다 연기 뛰어나요. 노래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진짜 뒤늦게라도 엘비스도 뒤늦게 빛을 본 케이스거든요. 뒤늦게 이제 사람들한테 OTT나 뭐 2차 시장을 통해서 알려져가지고 이제 뭐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이 컴퓨터 온라인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대상을 반영한 부분도 참 좋거든요. 그 후반부에 가면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가 따로 있는데 대중들은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이게 대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스포니까 최대한 감춰서 얘기하자면은 하나 히트곡 대박인데 너 그 히트곡 좀 불러. 히트곡만 불러.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감독으로 따지자면은 그 허진호 감독님 하면은 다들 멜로 영화로 너무 그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멜로 영화 찍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다른 장르 영화 사극 찍고 막 이러시면은
멜로 좀 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봐야 될 리스트에 적어놔야겠다. 예, 적어놓으세요. 예, 이거는 컴퓨터 노는 어려운 영화 아니고요. 음악 영화인데 이왕이면 그 시대상을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재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때 당시 시대 되게 아무런 시대거든요. 영화에서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그쪽이 바빌론이 돈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돈 주면 에이씨 하면서 막 가고 한 되게 삭막한 시대거든요. 돈 없고 가난한 미국 사회 전체가 되게 힘든 시대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죠. 어쨌든 2월달 컴퓨터 언론이었고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6월까지 소개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컴퓨터 언론 그 한 줄평 맞아 말씀 못 드렸구나. 네, 컴퓨터 언론은 별 5개 만점에 별 4개였고요. 이거 노래 가사를 제가 적어놨는데 천철 가수님의 공소나 연정 그 가사를 인용해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적어놨는데 진짜로 그 저 자유 음유 시인의 상징인 저 바틀런이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월 달로 넘어갈게요. 3월에도 영화가 두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 콘클라베입니다. 예. 이 영화는 뭐 많은 분들 좋아하셨고 그리고 시기가 어떻게 또 그 교황 그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뽑는 시기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거의 영화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제로 이 얘기가 벌어지니까 더 신기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을 응원했지만 아쉽게 음, 각본상 하나 받았었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아쉽게도 그 에드워드 버거 감독 버거 하니까 햄버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에드워드 그 독일 발음으로는 에드가르트 베르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허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에드워드 버거라고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못 봤어요. 제가 이게 개봉을 안 하고 넷플릭스 영화라서 못 봤는데 어쨌든 그때도 아카데미 유력했는데 그 영화 대신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휩쓸었죠. 근데 이번에도 콘클라베가 되게 뛰어나게 잘 만들어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지만 아노라에 밀렸죠. 그래서 능력에 비해 인정을 아쉽게 못 받는 좀 약간 저평가받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영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봐도 재밌고요. 그리고 뭐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미스터리함을 파헤쳐가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종교 영화라서 고리타분하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릴러예요. 관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릴러.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자동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스릴러.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뭐 무조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연기 다들 뛰어나고 뭐 압도적입니다. 콘클럽이 괜찮았음. 뒷북이지만 아노라를 원했는데 휩쓸어서 너무 좋았어. 아노라만 하셨군요. 아노라도 좋죠. 예, 저도 아노라 되게 뭐 개인적으로는 콘클레베를 더 응원했지만 아노라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아노라도 잘 탄 것 같아요. 적어도 막 타지 말았어야 될 게 탔다 뭐 이런 이변보다는 뭐 여러 후보들 중에 탈만한 영화가 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콘클라베 레이프 파인즈가 연기 너무 좋은데 특히나 어, 이게 연기가 이렇게 다들 막 소리 지르고 오열하고 막 이런 거가 하면은 오 연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게 꼭 그렇다기보다는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보다는 약간 표정 변화 거의 없는데 정말 미묘하게 살짝살짝 보여주는 연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절제하는 연기. 그런 면에서 저는 레이프 파인즈의 그런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입, 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서 표정들을 나무주연상 받았어야 되는데 진짜 저 에이드리언 브로디 그 AI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남겼죠. 이제부터는 아카데미가 AI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검열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걸렀어야 되는데 거르지 못하고 수상을 해버린 줘버리는 바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긴 이후 이제 AI 검열을 이제 다음 아카데미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쉬워요. 콘클라베 레이프 파인즈가 탔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배우들 다 엄청납니다. 스탠리 투치 항상 가벼운 조연 배우, 약간 여성스러운 조연 배우 연기를 보여줬는데 연기 잘하고요. 여기서 되게 진지한 연기 잘하고 원래 연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존 리스분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연기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 해리포터 리부트에서 이제 덤블도어 교수님을 맡았다고 알고 있어요. 존 리스고 배우. 그래서 더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사벨라 로셀리니 이 배우 연기 너무 뛰어납니다. 그 사실상 영화를 보는데 인물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원장 수녀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사벨라 로살리니의 연기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그 관객 입장에서는 눈에 확 띄고 몰입하게 만드는 뛰어난 연기 보여줬죠. 이 콘클라베는 제목답게 그 교황 선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서의 암투, 비밀, 미스터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영화 관심 없는 사람이 그냥 봐도 재밌어요. 네, 긴장감 넘치기 때문에 꼭 보시길.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뭐라고 적었더라? 네, 저 콘클라베가 이제 올해 첫 번째 제 2학기에 별 5개 만점에 별 5개 만점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대범하지만 야망만 있는 소인배들이여 유약하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성찰하는 자가 대인배일지어다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뭐 잘 준 것 같아요. 뭐 진짜 완벽에 가깝게 잘 마무리까지 연출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미장센도 너무 좋았어. 만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만점 영화고요. 사실 제가 만점 영화가 많아요. 올해 벌써 만점 영화가 한 5편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편이 넘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만점이 너무 후한 거 아니냐, 점수가 너무 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화 평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만점을 받는 영화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라던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신작 뭐 이런 것들한테만 무조건 만점 주고 뭐 박찬욱 공수동 감독이 만점 주고 나머지 영화들은 그냥 뭐 나쁘지 않았다 3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예를 들어 뭐 엄복동이나 리얼이 망작이잖아요. 근데 엄복동과 리얼을 보기 전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엄복동이나 리얼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을 그 베이스를 만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 기준에서는 너무 만족도가 크고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만점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만점 영화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뭐 저기 뭐 그놈의 폴 토마스 앤더슨이나 뭐 이런 감독 영화면은 무조건 보다가 졸았어도 만점. 이건 좀 너무 과장됐는데 어쨌든 그런 감독 영화만 만점이고 나머지 안 유명한 그 감독이나 배우 영화는 나쁘지 않았다 3점. 전 그게 좀 오히려 선입견 같이 느껴져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엔간하면 후회하는 편이에요. 그쵸. 저도 만점에 후한데 또 별 반 개도 후해요. 뭐 극단적으로 막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별 반 개 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제
별점을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저 사람 과연 이번에 별 반 개를 줄까 만점을 줄까 뭐 3개를 줄까 예측이 안 되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 만점도 많이 주고 0.5점도 많이 줍니다. 자, 다음 영화 3월에 이달의 영화 3월 두 편 중에 한 편 승부입니다. 예, 이 한국 진짜 올해 처음으로 한국 영화 나왔네요. 승부. 이 영화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이 별 4개 반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그 YC에 출연하면서 이 승부편 방송하면서 다들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많이 준다고? 라고 너무 다들 놀랬는데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별 4개 반을 줬고요. 음, 한 줄 평도 그렇게 적었어요. 약간 슬램덩크 대사도 인용해서 부담스러운 기쁨과 창피한 슬픔 앞에 바둑은 거들 뿐. 예, 그 슬램덩크 왼손은 거들 뿐처럼 바둑은 거들 뿐. 사실상 이 바둑 영화처럼 시작하지만 이 바둑은 그 약간 양념에 불과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남자 얘기예요. 부담스러운 기쁨을 시종일관 유지해야 하는 남자와 그리고 너무나 창피한 일을 겪은 그 한 남자의 슬픔을 깊이 빠져보게 되는 그런 성찰하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영화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OTT나 이렇게 요약본 뭐 0.5배속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뭐 AI라던가 이런 게 생활에 편리함이 가중되면서 쇼츠에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진지한 영화나 성찰하는 영화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승부를 극장에서 볼 때 저는 너무 푹 빠져서 봤는데 이거 이제 바둑 얘기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도 데리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 앉혀놓고 보는데 제 앞자리에서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지루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영화 보면서 야, 깼냐? 많이 잤냐? 잘 잤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졸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그 영화를 재밌게 심지어 뭐 어렵지 않고 재밌게 바둑이라는 소재를 재밌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해 하는구나.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 영화의 또 각본에 기획과 각본에 윤종빈 감독님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 덕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감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보안관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독이 너무 별로라 배우 연기만 봐야겠다고 봤는데 심지어 영화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음, 그 촬영도 좋았고요. 그 전체적인 그 조명의 톤이 바뀌는 부분도 너무나 잘 묘사를 했고 음악이라던가 편집의 템포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다른 분들이 다 뒤로 빠지고 그 이병헌 배우랑 유아인 배우가 이렇게 완전 돋보이도록 그 1대1 동무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두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엄청났죠. 어, 승부 너무 재밌게 본 영화 기대를 하긴 했는데 기대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좋았어요. 그쵸? 더 좋으셨군요. 제가 영화 후에 이것저것 더 알아보거나 해서 푹 빠지고 하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진짜 승부는 저는 여기서 또 윤종빈 감독의 대단함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제가 YCU 30분 30답에서도 말했었는데 윤종빈 감독님은 실패한 영화가 없어요. 뭐 그래서 윤종빈 감독님의 참여한 그 승부도 자기 제자라서 조감독 제자라서 이렇게 더 기획과 각본에도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희한하게 뭐더라? 그 나인 퍼즐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그 공동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인 퍼즐을 1회 봤거든요. 근데 1회 보고
못 보겠다 해서 접었는데 이 공동 연출이라 연출 지분이 많이 없으신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별로여서 본인 각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각본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막 여러 명의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 아니 시리즈물 그것도 그 윤종빈 감독, 조감독 분 도와주려고 이렇게 각본에도 참여하셨나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우 승부랑 다르게 그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1회 보고 안 봤어요. 그 이광수 배우 나왔던 것 같은데 신민아 배우 나오고 막 그 이희준 배우도 나왔었던 것 같고 그 작품 제목이 뭐였더라? 음, 신민아 배우 나왔던 시리즈물 악연이 1회 보고 못 보겠어요 저는 별로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OTT 이런 시리즈물 보면은 오징어 게임 정도나 좀 보지 나머지는 못 보겠어요. 이게 한국 영화 특유의 그 초반에 이렇게 난잡한 느낌이 좀 있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하는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어릴 적에 스포츠 관련 좋아해서 조훈현, 이창호는 눈에 익은 명인이라 더 익숙해서 보기 좋았어요. 요즘에는 신진서. 오, 오늘 이제님도 악연 1회 보고 안 봤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아까 그 안타깝 같다고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딱 보고 너무 못 보겠거든요. 유치하고 좀 집중 안 되고 그 이게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여기 익숙해지신 분들은 딱 보고 도파민 자극하는데 좋아 재밌어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협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진짜 좋은 작품을 그 집중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지루해하고 못 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쨌든 그 스포츠 관련 좋아해서 바둑도 관심이 많으셨군요. 최근에는 신진서 아 그렇군요. 조훈현, 이창호. 그러니까 그 이 실화잖아요. 근데 실화에다가 연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또 연기를 하셔서 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원래 별 4개 주려다가 너무 기대 이상이라 별 4개 반을 줬는데 뭐 시간 지나서 후회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연기가 너무 압권이라 연기뿐만 아니라 뭐 촬영, 편집, 음악, 뭐 연출 대부분 다 좋아서 별 4개 반을 줬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는 거의 상반기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이병헌 배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연기 좋았고 유아인 배우가 전 정말 의외였습니다. 런 약간 절제된 연기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약간 날 것 같고 발산하는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배우지 이 절제하고 삭히고 이런 연기를 제가 주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유아인 배우가. 그래서 조금 너무 유아인스럽게 유아인 느낌이 너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와 거의 없고 진짜로 그 절제된 연기를 잘 보여줘서 유아인 배우 연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유아인 배우랑 포스트 이병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거기에 가까운 그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배우 말고 스타 중에서 연기 잘하는 스타 중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로 임시완 배우, 유아인 배우, 김우빈 배우 정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어, 이 비유를 하자면 유아인 배우는 이 수미양가로 치면은 갑자기 수를 찍었다가 갑자기 뭐 미를 찍었다가 이렇게 기복이 좀 약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작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하이파이브에서도 연기도 그렇게까지 좀 뛰어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약간 기복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임시완 배우는 수까지는 못 찍는데 뭐매 작품마다 항상 우우우우 찍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우 다 그 이제 진짜 모든 작품을 찍어도 날아다니는 뛰어난 배우가 될 거라고 추후에 확신은 하지만 김우빈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하이파이브 영화에도 나왔는데 역시 잘하더군요, 이건.
지옥에서 유아인 있고 없고가. 아, 지옥에서 또 김성철 배우가 또 대타로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과에서 연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시완. 그쵸. 임시완 배우 그 오징어 게임 보고 놀랐다는 사람들이, 아니 저는 늘 놀랐거든요. 뭐 비상선언에서도 잠깐 이슈가 됐었잖아요. 연기 뛰어나서. 근데 뭐 임시완 배우는 매 작품마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임시완이 빌런 역할을 맡아야 뭐 이게 도파민 자극이라서 연기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선한 역할을 맡아도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임시완 배우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이돌 출신 하면 선입견 갖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와, 그 누구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임시완 배우는 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보장, 연기 무조건 잘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임시완 배우 신작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화 넘어갈게요. 아,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 8분 남았네. 음, 짧게 짧게 갈게요, 그러면은. 4월달, 이하고 이달의 영화 첫 번째 영화입니다. 바이런맨입니다. 하하. 이 영화 모르시는 분들 혹은 별로 안 좋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 사람들 사이에서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다들 이상하게 안 쳐다보고 사람처럼 대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 그것 때문에 거부감 들어서 별로 하신 경우가 있는데, 저도 사실 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마이클 브레이시 감독이 그 위대한 쇼맨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 위대한 쇼맨이 약간 실화를 왜곡한 부분도 있고 너무 이렇게 과시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영화 하나하나는 뮤직비디오 같은데 장면이 연결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감독의 신작이라고 하길래, 뭐 로비 윌리엄스 전기 영화라고 하는데 로비 윌리엄스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해서 안 보려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한국에서 흥행이 안 돼서 이렇게 싸게 티켓을 풀어가지고 뭐 굿즈 증정도 엄청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봐봐, 그 정도면 봐볼까 하면서 봤다가 개인적으로 상반기 올해 최고의 영화가 전 콘클라베가 될 줄 알았는데 바이러맨입니다. 이하고 상반기 최고의 영화 바이러맨입니다. 이 영화가 4월에 개봉을 해서 이 영화를 N차를 제가 한 몇 번을 했지? 한 3번 했나?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아까워서 이 음악을 듣는 게 이 기회가 이제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반전이었습니다. 음, 저의 뮤지컬 영화 원픽은 위대한 슈맨인데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뮤지컬 시퀀스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와, 진짜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 하는데 이상하게 장면 연결이 좀 뭔가 좀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위대한 쇼맨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그 감독이 신작인데 왜 전 정반대로 위대한 쇼맨보다 이 영화 베러맨이 진짜 압권이었는데 다들 베러맨은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내가 청개구리인가 왜 또 반대가 되지 뭐 이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베러맨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볼 때 한 줄 평에서도 제가 적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당연히 별 5개 만점에 만점 줬고요. 이 영화 볼 때 참고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이 영화가 이질감이 들잖아요. 원숭이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원숭이기 때문에 더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로비 윌리엄스 대역을 썼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한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표정 연기나 이런 걸 할 때. 뭐 이렇게. 근데 오히려 침팬지로 표현이 되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선입견이나 이미지를. 그런 부분이 전 오히려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금방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노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혹시나 이렇게 이 영화 별로 관심도 없고 뭔 노래도 모르겠고 재미없게 볼까봐 일부러 재밌게 보려고 유튜브 중에 복고맨이라고 있어요. 그 팝 가수들, 뭐 밴드들의 역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복고맨이라고 있는데, 복고맨 영상 중에 테이크 댓 영상 1편, 2편, 3편, 4편 뭐 이렇게 있는데
1편만 보셔도 돼요. 영상 한 10분짜리 10분 정도 되나? 그 1편만 보시고 그리고 이 영화의 곡들 중에 뭐 배러맨 곡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 곡 말고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끝나려나? 배러맨. 로비 윌리엄스의 수많은 노래 중에 8곡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많다. 그러면은 3곡. 락 DJ, Let Me Entertain You, She's the One. 이 3곡만 그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귀에 익은 다음에 보시면은 이 영화가 진짜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진짜 저는 이 영화 진짜 황홀했고요.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났고 볼 때마다 엔딩 때 눈물이 나요. 전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상반기 최고의 영화 1위입니다. 배러맨이었고요. 시간 없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복고맨 구독할게요. 꼭 볼게요. 네, 복고맨 볼 거 되게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배러맨에 이거 약간 스포긴 한데 그 테이크 댓이라는 그 영국의 그 댄스 가수가 있어요. 그 아이돌 밴드라고 해야 되나? 아이돌 가수 5명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다가 이제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막내가 로비 윌리엄스였는데 이렇게 막 중간에 탈퇴도 하고 막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도 유명한 오아시스 있잖아요. 오아시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아시스 멤버도 나와요. 심지어 이 영화에서. 그래서 대박 오아시스 멤버도 나오네. 그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역사도 알면 좋긴 하는데 약간 특별 출연 형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테이크 댓이라는 그룹에 관한 얘기를 좀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화 넘어갈게요. 다음 영화는 마리아입니다. 스펜서 제키 감독으로 유명한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신작이었죠. 마리아. 제가 이 영화를 원래 별 4개에 반을 줬었는데 굳이 5개로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제가 이걸 돌비 시네마에서 봤거든요.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근데 심지어 그 조수미 소프라노께서 오신 GV까지 봐가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플러스된 부분이 있었고 돌비 시네마답게 사운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성악하는 장면에서 귀가 좀 황홀한 부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만점을 줬는데 마리아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안젤리나 졸리 연기도 좋았고요. 근데 이미지 캐스팅은 조금 안 닮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레이디 가가가 조금 더 닮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저기 누구냐?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다이버전트 주인공 갑자기 배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배우 느낌도 좀 나는데 실존 인물은. 근데 그 이미지 캐스팅으로는 좀 그런데 어쨌든 연기 잘했어요. 워낙 집중력 있게 연기 잘하시는 분이라 안젤리나 졸리 연기 좋았고 노래도 좋았고 또 기구한 그 삶에 대해서도 성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는 해피엔드입니다. 이 영화도 만점을 줬던 것 같아요. 4월의 영화 해피엔드 워낙 유명하죠. 네. 이 영화 뭔가 저 두 남자 보면은 진짜 강백호 서태웅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일본 영화 특유의 청춘이면서도 굉장히 진하고 그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청춘물로서의 매력도 넘치고 아주 잘 만든 영화죠. 유이치 스카모토 감독의 아드님이 만드셨는데 굉장히 뛰어나고 다음 영화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영화는 달팽이의 회고록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거 저 보면서 놀랐어요. 플로우보다 이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편 애니메이션상 달팽이의 회고록이 탔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도 기구한 인생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나미비아의 사막입니다. 아까까지는 4월이었고요. 5월이 나미비아의 사막이고요. 이거는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가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 대한 일본의 답장. 그 정도로 청춘에 대한 그런 요즘 청춘에 대한 그런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굉장히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카와이 유미 배우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 넘어갈게요. 5월의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스타운 영화, 가벼운 영화 나와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좋아합니다.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신기하고 뭔가 조심해야겠다 경각심도 일으키게 만드는데, 이 전작들에 대한 그런 오마주도 잘 했고, 그 신작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시너스입니다. 시너스 뭐 마이클 B 조던 그 1인 2인 1역 1인 2역 연기 잘했고 굉장히 블루스 음악에 대한 그 매력과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잘 들었고 그거를 진짜 기묘하게 뱀파이어랑 잘 섞어서 독특하게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되게 뛰어난 영화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까지였고요. 자, 6월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구나. 6월은 두 편밖에 없어요. 하나는 퀴어입니다. 퀴어 뭐 너무 난해하다, 후반부 너무 난해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이 영화의 그런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뭐 난해하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충분히 확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F1 브래드 피트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주세 콘스키 감독, 그 탑건 감독이 또 디테일이 뛰어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랑 브래드 피트의 매력을 잘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진짜 시간 없다. 네, 이상이었고요. 음, 벌써 잘 찍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F1 너무 잘 봤어요. 예, 지금도 뒤늦게 이제 개싸라기 흥행이라고 뒤늦게 점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반기 영화 내가 좋았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나리자님. 뭐 수술 잘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예, 여기까지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 발목 잘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